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 업무 자동화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같이 함께 했던 기초문법 중에 반복문에 대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복문은 저희가 할 때는 일단은 포문으로 할 건데요. 이 포문에서 시간이 괜찮으면 Y문까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초문법이 필요한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앱스 스크립트 자체를 우리가 구글링을 할 필요 없이 무엇이든 원하는 거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한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퀘스천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질문하냐에 따라 답변이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초 문법을 알고 모르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게 만약에 알고 있지 못한다면 이거를 질문할 때 내가 어떠한 내 기능을 설명하고 구현하고 싶은데 알려줘라는 기능을 물어봤을 때 이게 이제 분명히 답변은 받을 겁니다. 답변을 받는데 근데 이제 답변에 대한 내용이 뭐 for문을 쓸 수도 있고 Y문을 쓸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를 수 있잖아요. 생성형 AI는 어쨌든 임의적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용들 자체가 내가 원하는 기능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요소냐 바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제대로 질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프롬프트. 근데 이 프롬프트를 질의하기 위해서는 이 프롬프트가 이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잘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성형 AI가 나왔는데 이전에 구글링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구글링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있는데 구글링도 예전에는 구글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해가지고 구글링 잘하면 코딩 잘함으로 또 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거냐? 어쨌든 구글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은 구글링을 하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코딩을 계속 이어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 자기 개발자 아니라는 분들도 우스갯소리로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구글링을 통해서 원하는 답변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생성형 AI 통해서 AI를 잘하면 코딩 잘합니다. 이 생성형 AI 잘하는 건 역시 프롬프트를 잘 줘야 되고요. 이 프롬프트를 잘 주기 위해선 기초 문법이나 지식이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야 이렇게 제가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생성형 AI 강의 시간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왜 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할 필요 없을 수 있는데 그 할 필요 없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 앱스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글 그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이제 프론트엔드에 대한 개발 언어를 어느 정도 조금은 기초를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걸 그냥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참고차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하기 위해서 이 기초 문법의 반복문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자, 이렇게 제가 일단 열어놨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앱스 스크립트에 대해서 실행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제가 리프레시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참고로 앱스 스크립트는 모바일도 모바일이지만 이제 온라인 기반의 특화된 플랫폼입니다. 즉 어떤 말이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프라인 기반의 이제 로컬 PC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요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나오면서 이제 이러한 M오피스 즉 이제 모바일에서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오프라인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의 그
구글 앱스 스크립트는 아쉽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웹 베이스, 즉 인터넷 베이스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용하려면 반드시 인터넷이 잘 되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드라이브 구글닷컴을 일단은 실행을 했습니다. 자, 이 드라이브 구글닷컴을 누르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해줘야 되는데, 로그인은 여러분들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으신 분들은 뭐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쓰는 거를 그걸 써도 되고, 아니면 새로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새로 만들어도 OK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신규에 이제 여기서 스프레드시트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자마자 이게 어떻게 되냐, 바로 F5를 누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전 이제 저장한 건 없고요. 오토코드 기초에서 저는 아까 만들어 놓은 걸 기반으로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걸 했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 헬로 월드를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하고, 그 밑단에는 이제 뭐 다른 곳에는 막 입력을 하면은 그것까지 배열을 통해 가지고 처리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어서 진행할 건데요. 먼저 확장 프로그램에서 앱스 스크립트를 눌러주세요. 자, 앱스 스크립트를 눌러주시면, 이거 누르고 앱스 스크립트를 눌러주면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자, 이게 개발 환경을 의미합니다. 개발 환경을 할 수 있는 걸 의미하고요. 전 여기에 오토코더라고 제가 바꿀게요. 자, 우리가 파이썬에서 아나콘다나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나 이제 파이썬과 같은 이 통합 개발 환경, 아이디를 우린 굳이 이제 설치할 필요 없이 앱스 스크립트는 온라인에서 바로 되는 베이스 기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러한 우리가 코딩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이 구현이 됩니다. 마치 우리 그 파이썬으로 따지면 이제 구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파이썬에 이제 아나콘다와 같은 걸 이제 온라인 환경에 쓸 수 있는 구글 콜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글 콜앱도 인터넷이 반드시 되는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뭐 참고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문에 대해서 이제 배열로 가져왔다면, 우리가 이번에 포문에서 배열로 가져오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자, 이 브레이크가 뭐냐? 브레이크는 포문을 이용하는 도중에, 포문 또는 뭐 while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복문으로 하겠습니다. for 또는 뭐 while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을 사용하는 도중에 멈추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내가 원하는 조건문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걸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1부터 10까지 작성을 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5 이상이 되면 반복문을 종료한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문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for 뭐 이제 여기다가 변수를 뭐 저는 그냥 i는 1로 해가지고 i는 뭐 10까지 한 다음에 i는 플러스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i 플러스까지 하나씩 올라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로그를 찍습니다. 콘솔 로그를 해서 i를 찍고요. 처음 이제 로그 자체를 찍고, 만약에 i가 5 이상이면, 이제 5 초과가 되면 5 이상이라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5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라고 해서 우리가 중단해줘 라는 걸 의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포문에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i가 1부터 시작을 하고 10까지 실행을 하는데 i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먼저 i가
1을 먼저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2, 3, 4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10까지 찍을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i가 5라면 i가 즉 5가 되는 순간 브레이크에서 너는 out of the fore문으로 즉 포문의 자체에 대해서 벗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했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어떤 거냐면 일단 크게는 제가 오토코드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오토코드에 넣고 네, 여기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함수를 바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글 앱스 스크립트는 함수를 실행하는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만 실행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를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토코드로 바꿨습니다. 여러 개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메인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 그 이후에 그 안에 있는 그 함수들을 하나씩 호출하면서 실행하는 걸로 필요하다고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꼭 반드시 코드로 같이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포문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을 실행을 할 거예요. let은 이제 우리가 변수 선언을 할 때 보통 많이 쓰이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파생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까지 넣고 그 다음에 우리는 i++에서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콘솔 로그에서 실행을 하는데 자 i 해가지고 이제 찍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콘솔 로그와 지난 시간에는 강사님, 선생님 로그랑 콘솔 로그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거 별로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로그는 앱스 스크립트에서 이제 특화돼서 이제 뭐 디버깅하거나 이제 실행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콘솔 로그는 기존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했던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앱스 스크립트 자체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그래머, 문법과 앱스 스크립트 고유 기능 문법이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기능 문법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렌지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부분의 기능이 바로 이 콘솔 로그에 바로 이어서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콘솔 로그를 쓴다는 거는 결국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을 쓴다는 거고 이 자바스크립트는 보통 이게 웹페이지에서 많이 활용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웹페이지 콘솔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 환경에서 이제 콘솔 환경을 치면 거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이 콘솔 로그를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참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콘솔 로그를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포문으로 도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야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돌아야 될까요? 포문 안에서 돌아야 되겠죠. 포문 안에서. 이 밖에서 돌면 사실 브레이크를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포문은 10까지 쓰고 10까지 돌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폼이 벗어나는 환경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단은 항상 반복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5 이상일 때는 브레이크를 쓰라는 걸로 여기다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우리가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선 이제 5 이상이 되어 종료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5 이상이 되어서 종료합니다. 해서 실행을 한번 하면
쭉 5가 찍히고 나서 5 이상이 되어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찍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7로 한번 해볼까요? 7로 하면은 당연히 여기 뒤에도 이제 로그는 찍어야 되겠지만, 바꿔야 되겠지만, 자, 7로 하면 7에서 종료가 되면서 7까지는 찍히고 그 이후에는 숫자 7 이상이 되어 종료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우리가 포문을 잘 쓰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만약에 continue라는 어떠한 반복문 안에서 이 이유를 처리를 수행하지 않고 다음 반복으로 건너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대조적으로 많이 쓰이는 브레이크문과 continue라는 걸 쓰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많이 쓰여요. 자, 이거는 continue는 우리가 제가 파이썬 문법에서도 많이 설명드렸고, 파워쉘이나 배치 스크립트나 쉘 스크립트나 항상 쓰이는 부분 중에 말씀드리는 거는 반복문 안에서는 반드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중지를 하거나 계속 이 조건에서 건너뛰는 걸 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continue는 항상 단골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빈도로 따졌을 때는 이 브레이크문이 더 많아요. 사실 왜냐면 어떤 조건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쓰는 거는 내가 원하는 조건이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continue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continue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다 지우고 실행을 할게요. 일단 저장을 했던 거 이제 다시 지우고 저장해서 아무것도 없게끔 하고, 처음부터 펑션을 선언을 할게요. 펑션 선언하는데, continue를 하기 위해서 제가 1부터 10 중에 값 중에서 제가, 짝수만 출력하는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홀수만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짝수도 상관없는데, 일단 오토코더 지정을 하고요. 함수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써야 되는데 아까 괜히 지운 것 같습니다. 1에서 i 10보다 작거나 같고 i 플러스에서 이게 오타네요. 자,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if에서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제가 일단은 콘솔 로그 해가지고 찍으면은, i를 찍으면 콘솔 로그에서 자체가 실행을 하면 10까지는 일단 찍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넣어주고 싶어요. 짝수일 때, 홀수일 때에 대한 반복문 내에서 나머지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if문 자체에 i는 여기서 %2로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떤 건 의미하냐면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요. 나머지가 만약에 땡을 3번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값 자체가 의미하는 걸 확인할 때는 이 앱스 스크립트, 즉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 이제 는을 3번을 눌러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1을 제가 입력을 하면 이게 1일 경우에, 즉 나머지가 1일 경우에는 우리는 continue 해가지고 이제 출력하지 마세요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1이 됐을 때 출력하지 않는다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이걸 뒤쪽으로 넘겨야 되겠죠. 왜냐면 앞에서 다 찍고 뒤에서 1이 됐을 때 continue 하면 의미가 없을걸요. 보세요. 그쵸? 뒤에 자체에 이게 이제 이 앱 스크립트 자체도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어디서 실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위에서부터. 자, 왜냐면 이 위에서 찍히는 게 위에서 이미 다 찍어놓고 밑에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단순히 위치만 바꿔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바로 여기로요. 그러면 1일 때, 즉 홀수일 때는 넘긴다기 때문에 이거는 짝수인 것만 찍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를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보세요. 여기서 2로 나눈 나머지가 1일 경우에, 2로 나눈 나머지가 1일 경우에는 넘어가라. 그러면 내가 1 했을 때,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이제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네? 그러면 넘어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2 했을 때 2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네? 그러면 바로 좀 찍어줘. 그럼 여기서 이제 2가 찍히는 거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3이면, 넘어가네? 나머지가 1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찍히는 거고. 4네? 그러면, 나머지가 0이니까 이건 밑으로 내려가서 컨티뉴가 안 되기 때문에 찍히니까 이건 4가 찍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한번 걸렀을 때 컨티뉴가 되면 다시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실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if문의 조건문에 걸리지 않으면 우리는 콘솔 로그로 찍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배열의 포문 자체를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냥 최대한 간단한 예제로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랭스, 이제 길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제 배열을 선언을 하면은 이 배열 안에서 우리가 배열 길이만큼의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파이썬에서도 많이 쓰였던 거예요. 이제 range 함수를 쓸 때 그 range 함수 안에서 어떤 배열의 값을 넣을 때도 이제 range에 그 안에 있는 그 길이만큼의 값을 실행하는 걸로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배열의 랭스를 이제 반복 횟수를 지정해 출력하는 걸 한번 볼 건데요. 자, 오토코드 안에서 실행 안에서 저는 이번에는 상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상수는 이제 변수 처리를 할 때 이제 상수로 해서 이제 플루트 해가지고 과일로 할까요? 아니면 코딩 언어로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코딩 언어로 해서 여기에 파이썬이 있을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할까요? PHP로 할까요? PHP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PHP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자바를 하겠습니다. 자바.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자바라는 언어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여기서 포문으로 다시 한번 돌릴 건데, let에서 i는 변수는 0으로 넣고요. 이제 첫 번째부터 해서 i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딩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랭스를 누르면 그 안에 있는 길이만큼 이제 순환을 하거든요. i++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할 건데, 자, 이러면 이제 이 길이만큼 순환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콘솔 로그 자체를 찍어서 여기에 이제 i를 실행을 하면 우리가 값 자체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하면, 근데 첫 번째가 이 랭스만큼 실행을 하면서 이제 i 그 인덱스 값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0부터 1, 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을 해줘야 되잖아요. 인덱스가 아니라 우리가 값을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콘솔 로그가 아니라 코딩해서 여기에 이제 인덱스 값을 이제 넣어서 값을 넣어주고요. 여기에 는 최고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라는 식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그죠? 안에는 이 값 자체는 그대로 여기서 찍힌 값들, 이제 i012가 여기가 이제 0, 1, 2거든요. 그 코딩 자체의 0 값은 뭐예요? 첫 번째 값이니까 파이썬이죠. 파이썬. 그죠? 그리고 코딩의 두 번째 값은 뭐예요? 자바스크립트죠. 코딩의 세 번째 값이 뭐예요? 자바죠. 이게 바로 실행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행돼서 하나씩 하나씩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되는 값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 언어는 최고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라는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찍힌 걸 같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열의 랭스까지 한번 해봤고, 그러면 이 배열을 쓸 때 무조건 이 인덱스 i를 써줘야 될까요? 강사님, 선생님, 이 i 값으로 계속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는 이 for의 오브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배열의 인덱스 없이 값만 출력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인덱스 자체를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간단한 예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뭐 별거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한번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고요? 이거는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안다는 전제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를 들면 콘스트에서 코딩 해가지고, 제가 또 다 지웠네요. 여기에 파이썬 빠르게 쓰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자바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까는 for에서 우리가 인덱스를 직접 다뤘는데, 인덱스를 다루지 않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for문 안에 여기서 이제 변수를 바로 선언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 변수를 이제 선언하는 상수 변수를 직접 선언할 수 있는데, 콘스트에서 제가 이제 선언을 바로 해볼게요. 뭐 코딩 자체를 집어넣고요. 오브 이제 코딩, 여기서 이렇게 코딩스로 하고, 제가 항상 자주 했던 부분인데 코딩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코딩스 코딩 해가지고 저장 문법에 오류가 났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 보세요. 콘솔 로그 찍었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코딩 자체의 값이 는 최고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식으로 제가 붙여서 써보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하면, 자, 보이시죠? 우리는 아까 let을 해가지고 인덱스를 집어넣어 줬었는데, 즉 이제 우리가 아까 뭐 해줬어요? 코딩 해서 i를 넣어줬었거든요. 근데 이 i에 대한 인덱스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i는 인덱스가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으로, 즉 이제 배열에서 인덱스 없이 그냥 순차적으로 하는 걸 이터레이터라는 이제 용어를 그냥 쓰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그냥 가져오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쓴다는 의미에서 for와 오브문을 쓴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for문에서 필요한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 for문에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혹자는 뭐 참고로 이제 for문과 오브만 있냐라는 말씀이 있으실 수 있는데, for와 in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for에서 in도 같이 쓸 수 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쓰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걸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포문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따라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예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확인할 때마다 성실성의껏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문이 아니라 그 이제 보통 우리가 반복문 따지면 뭐가 있어요? for와 이제 대비되는 게 y문을 쓰잖아요. 이 y문을 저희가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문을 해서 for문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y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예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y문을 쓰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복문을 쓸 때 주의할 점 이런 부분도 함께 확인하면서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